자, 그러면 논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해설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오늘은 추가 자료로 요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논술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D-78일 지금 시점에서 논술을 꼭 짚어봐야 되는 게 기출 한번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기출 또 하려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 모범 답안을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크게 이제 할 게 두 가지. 하나는 기출, 또 하나는 논제별로 새롭게 나올 거를 좀 탁 추격해서 정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여기 기출 모범 답안 정리로 이렇게 나눠 드릴게요. 제가 뭐 20점 프로젝트라든가 지금 진행되는 특강에서는 마지막 회차에는 논술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도 총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특강에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마지막 주에는 맨날 실전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그런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앞으로는 계속 논술을 볼 거예요. 교육과정 시험에서도 계속 논술을 볼 거고 우리 실전 모의고사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2013에서 2026까지 모범 답안을 정리를 해놨어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 보시기 쉽게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놨고 처음에 문제 요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써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문제를 전체를 다 하면 너무 좀 힘드니까 요약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여기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일단 전체적인 문제 요약을 앞부분에 좀 해두었고요. 일단 무슨 문제가 나왔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자, 리마인드 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다 해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2013 거를 볼게요. 2013부터 2026까지 쭉 순서대로 해놨기 때문에, 자, 2013도 보시면 여기 제시문 정리도 간략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배점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옛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1200자였거든요. 원고지 쓰기.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정리, 배점도 이렇게 해놨고, 배점도 틀려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자, 그리고 모범 답안. 자, 이렇게 해놨어요. 모범 답안 해놓고. 자, 모범 답안 쭉. 자, 그러면 조금, 전체적인 정리를 하기에는 좋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몇 페이지냐면, 그래도 다 정리하니까 43페이지가 돼요. 워낙 이제 기출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2014. 여기 2014의 핵심 주제는 뭐였나. 뭐 이런 것까지 해놓고, 자, 그리고 여기 제시문 요약, 그다음에 문제 요약, 그때 당시에 배점 조건. 그리고 여기 서론부터 시작해서 모범 답안 쭉 그대로 전문 다 써놨거든요. 자, 요거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일 끝에 최근 것도 한번 봐야죠. 자, 2026 바로 최근 거잖아요. 최근 문제. 자, 여기 참여 관찰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보시죠. 근데 관찰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어려웠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2026 문제 같은데 제가 오늘 드린 문제 있잖아요. 이게 요 뒤에 파트는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지문인데 이게 똑같이 나온 거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문제는 완전 적중해요. 저는 적중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푼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이거 적중했네 이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문제를 드리려고 보면서 몇 년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장해 놓는 풀이 있거든요. 요거 어떤 강의 몇 회차인지도 되게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요걸 딱 다뤄드렸어요. 근데 이제 올해도 한번 이제 올해는 복습 차원에서 보는 거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요거고 그다음에 문제 배점이 이제 다르잖아요. 자, 이때는 답안지 이메일인 거죠. 전에는 원고지 쓰기 1200자. 그러니까 좀 쓸 분량이 많아진 거죠. 자, 이게 모범 답안 여기 또 1번, 자, 2번, 3번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기출 2013부터 2026까지 쭉 모으니까 43페이지가 되네요. 그치만 선생님들께서 막 여기저기서 찾아서 머지머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절약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출 총복습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논제 뽑아서 또 이렇게 나중에 드릴 찬스도 있고 그렇겠지만 오늘은 요것만 제가 일단 기출부터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자, 교사의 한번 보실게요.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문제 앞에
민교사가 실천하고 있는 활동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교사의 주요 역할이 있는데 우리 오늘 문제에서는요. 제안하기, 놀이 제안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서적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관찰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었거든요. 관찰, 정서적, 놀이 제안, 그 다음에 정서적 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사실 더 있잖아요. 실행자료집에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다른 거 대신에 나 요걸 딱 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상호작용. 자, 요 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교사의 역할 제시하고 여기 지문에 나와 있어요. 민교사가 수행했던 교사의 역할이 여기 나와 있고요. 각 역할이 유아의 놀이와 학습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 자, 이것도 사실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체를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교육적 효과. 놀이가 우리가 배움이 있는 놀이잖아요. 근데 배움이라는 게 막 수학 잘하고 글씨 배우고 막 그런 배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배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제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그죠?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유아의 놀이와 학습에 교사가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놀이를 통해서 놀이가 확장되고 놀이를 통한 배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김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교사의 반성적 사고 과정. 자, 교사의 반성적 사고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구나 이제 벤매넌의 반성적 사고의 수준 이런 것들은 계속 논술뿐 아니라 이제 교육과정의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알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문으로 이제 볼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박교사가 여기 반성적 사고하는 이런 걸 보면서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는 선생님들이 추론해 갖고 답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문에서 찾아 쓰기보다는. 그래서 두 가지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추론해 가지고 답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박교사가 제기한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좀 공통적으로 어렵잖아요.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교사들이 지금 얘네들이 뭐 하는 거지?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렵기도 하잖아요. 자, 요거 지문에서 이제 요거는 좀 보시고 찾아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교사 개인 차원 그다음에 교육기관 차원 이건 좀 많이 연습해 봐야 돼요. 교사 개인 차원, 기관 차원 이런 건 맨날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문제는 이 문제 자체를 조금 익숙하게 보시고 여기 나오는 거는 단골 손님. 적중도 많이 하고 단골 손님. 그죠? 그래서 요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교사의 지문을 좀 읽어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요즘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역할이 많이 바뀌었는데 동물병원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전 한쪽에서 관찰했다. 관찰자의 역할이 나오고 있죠. 조용히 관찰했다. 관찰자의 역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강아지가 아파서 수술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수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수의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의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할까? 물어봤더니 애들이 스스로 인터넷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인터넷을 함께 스스로 인터넷에서 찾아보자고 하면서 놀이가 더 깊어졌다. 또 놀이에 필요한 청진기, 붕대 이런 것들도 준비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줬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해보자 제안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반적인 이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메시지가 암묵적인 정서적 지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놀이 재료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서적 지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여기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김교사 정말 좋은 지원이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전에 실수했어요. 아이들이 블록으로 자유롭게 놀고 있었는데 제가 계획한 수학활동 시간이 돼서 야, 이제 정리하고 수학활동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닌데 그죠? 여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블록놀이 하면서 충분히 수학 탐구를 하고 있었는데 나 왜 그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뒤늦게 이제
나중에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돌아보면서 반성적 사고를 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내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실천에 대한 비판. 실천에 대한 비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실천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실천에 대해서 반성을 한 건데, 이게 뭐 좀 수준 높은 엄청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교수적 지원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지원, 기술적 지원에 관한 반성적 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기술적, 실천적, 그다음에 비판적은 가장 좀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 요거는 비판적 수준,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아이들한테 본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 자, 요 앞에 있는 반성의 내용은 기술적, 실천적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뒤에, 요 앞부분에. 그리고 제일 높은 수준은 비판적 수준. 아이들에게 본질적으로 이게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술적, 실천적, 비판적 그런 반성적 사고의 수준을 여기서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박 교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 교사가 두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저는 아직도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어렵다. 자,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가장 어려운 거, 박 교사가 이야기하고 있죠. 대체 언제 개입해야 되고, 어디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때 탁 개입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입의 종류도 직접 야 이거 해 막 이런 개입도 있지만 뭘 주지 막 이렇게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내가 다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어렵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오늘 우리 아이가 뭘 배웠나요? 이러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제 해설서 가지고 와서 누리과정 펴놓고 여기 나오는 이걸 배웠어요.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덧셈 배웠어요. 뭐 글씨 배웠어요. 이런 건 되게 쉬운데 놀이를 통해서 창의력이 향상돼가지고 막 이런 거 친구들하고 상호작용하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친구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건 공부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식 수준이 높은 부모님도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이제 그쵸. 다 어려운 점이고. 그 다음 또 여기 뭐 있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 기출 지문하고 똑같죠. 무엇보다 놀이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기록까지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냈던 문제 지문인 거 있죠. 이 지문은 제가 너무 이제 저도 막 몰라서 막 이렇게 예전에 했던 문제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이 지문은 너무 신기해서 일부러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제가. 이거 작년에 풀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푸는 문제들은 선생님들께서 제보도 많이 해줘요. 제가 문제를 워낙 많이 푸니까 이거 똑같은 거 나왔어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제보도 해주는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또 제보를 안 해주시기도 하고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수업 준비하다가 어머 똑같네 이러고 갖고 온 거예요. 작년에 이게 언제 푸른 거냐 하면 작년에 한 10월 달에 푸른 거예요. 10월 달쯤에. 그러니까 분명히 맞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이제 어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찰 기록의 어려움.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은 답은 사실상 다 나왔어요.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문제를 열심히 많이 풀어보세요. 저희 모고가 총 26회인데 저는 지금부터 D-78일 시점에서는 26회는 다 풀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특강들도 제가 이렇게 막 많이 올리고 또 공개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자, 그런 기회를 확실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해설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기 뭐 출제 기준하고 채점 뭐 이런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동안 어떻게 되었나. 2026은 제가 이제 따로 분석을 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2021에서 2025까지 최근 거를 드리고 2026거는 제가 따로 분석을 좀 해서 다음 주에 드릴 생각이에요. 다음 주에 뭐 드릴 거냐면 2026 분석한 거랑 그 다음에 2026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하면 만점 답안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채점 기준하고 이런 걸 다시 분석을 좀 해다 드릴 건데, 만점 답안지가 되게 귀한 게 작년에 만점이 완전히 품귀 현상이에요. 원래는 그 전에는 논술은 내용만 좀 잘 쓰면 막 만점을 줬거든요. 근데 너 안 그래요. 작년에는 한번 만점 답안지 주변에 있나 보세요. 재수강생은 물론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수강생 답안지를 기준으로 해서 확실하게 제가 원래 논술 수업에서 만점 답안지를 이렇게 카피해서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카피만 해서 드리니까 왜 잘 썼는지 선생님들이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작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왜 잘 썼는지를 확실하게 조목조목 갈라가지고 드릴게요. 그거를 다음 주에 작성을 해서 드릴 겁니다. 일단 2021에서 2025만 이제 먼저 좀 보시고요. 결국은 자 이제 실제 사례 중심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 현장 적용력. 근데 이거는 논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교육과정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로는 지금 좀 어렵다는 거 아시고 실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래요. 문제는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그냥 무대뽀로 풀다 보면 이론이 막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반성적 사고, 교사 전문성 이게 뭐 계속 주제고 작년에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 문제 자체를 조금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외워주시고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또 비슷한 거 나올 거예요. 자,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는 거는 뭐 알고 계시고요. 두 관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시간 배분 전략도 넣어놨어요. 우리가 60분 시간이 이제 모자라면 안 되니까 시간 배분 전략 그 다음에 고득점 포인트 전략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실제 지금 전체적인 원칙을 여기 적어드렸고 다음 주에는 실제 만점 답안지를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딱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웃라인 정리를 하시고 논술에 대한 확실한 틀, 프레임을 딱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제 막 방황할 시간이 없잖아요. 요거에 맞춰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두 관식으로 쓰시고 명료하게 써야 돼요. 이게 이제 대략 쓰면 안 되고 굉장히 명확하게 두 관식으로 쓰는 거는 기본이고 문장 자체가 굉장히 명료해야 돼요. 명료하고 이게 이제 그리고 좀 간단해야 돼요. 명료하고 간단해야 됩니다. 두 갈씩이고. 근데 선생님들께서 답을 쓰실 때 보통 첫째는 뭐뭐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거를 지문에서 가져와서 그대로 풀어서 쓰면은 이게 너무 막 말이 길어지고 줄줄줄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조금 이제 스킬이 필요한 건데 요거를 주로 이제 전공 용어로 하면 누리과정 그 다음에 이론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요걸 해서 첫째는 뭐뭐이다 이걸 약간 추상화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사례에서 김 교사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여기다가 이를 통해 어떤 장점이 있다. 사실 이런 틀로 많이 가요. 그렇죠? 이를 통해 어떻게 한다. 근데 이제 여기도 교육적인 효과니까 교육 효과, 장점 요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요거는 공부를 좀 해야 이게 추출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요런 틀로 간략하게 그냥 딱 맞춰가지고 첫째, 어떤 경우에는요, 이제 사례까지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를 통해 하고 교육 효과를 좀 써야 되는 문장도 있고, 요거는 이제 조금 봐야 되죠. 문장의 상황을. 그래서 첫째는 뭐뭐다. 요거는 근데 대략적으로 지문을 갖다가 그대로 박아 넣으면은 이게 너무 줄줄줄줄 풀어 써지는 막 이상한 글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개요도. 우리가 이제 개요도를 좀 안 그리면 좋겠는데, 일단 개요도는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개요도를 좀 보시고, 그죠? 답안 개요입니다. 서론, 그다음 본론의 교사의 역할, 그 다음에 여기 반성적 사고, 뭐 이렇게, 오늘 이제 물어본 내용들이잖아요. 본론의 1번에 교사의 역할 3가지. 그죠? 여기 관찰, 질문. 여기 예를 들면 관찰하기이다, 질문하기이다, 환경 구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써줘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갖다가 지문에 있는 거를 관찰하기이다 아니고 김 교사는 어떻게 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은 답안이 클리어하진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 관찰하기이다 얘기하고 한쪽에서 김 교사는 조용히 관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이다. 뭐 김 교사는 진짜 수의사는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을 했다. 이렇게 사례를 써줘야 되는데 첫째 한쪽에서 김 교사는 조용히 관찰했다. 이렇게만 쓰면 이제 좀
클리어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딱 뽑아낼 수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환경 구성이다. 뭐 김 교사는 청진기 붕대 등을 준비해 줬다. 그리고 교육적 효과가 여기 있잖아요.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면 이제 관찰을 하면 개입할 시점이나 방법이 확실히 나온다. 뭐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김 교사는 첫째 관찰하기이다. 김 교사는 한쪽에서 조용히 관찰했다. 이를 통한 교육적 효과는 적절한 시점에 개입을 할 수가 있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매우 클리어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성적 사고의 3단계. 이거는 뭐 기술적, 실천적, 비판적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알고 있는 그런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풀어 쓰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외웠는데 사례가 나오면 어떤 기술이지? 어떤 게 실천이지? 막 헷갈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딱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건데 근데 답을 못 쓰겠고 못 찾겠다.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려움 3가지 하고 지원 방안 4가지. 자, 어려운 점. 개입 시점, 이거 아까 다 나와 있었어요. 그죠? 개입 시점 판단이 어렵다. 학부모님들이 놀이가 중요한 거 모른다. 놀이는 별거 아니고 공부를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유아교육 전공 안 하면. 자, 그리고 이제 관찰 기록. 이게 손이 부족. 요거는 사실 우리 기출에도 그대로 나왔던 거죠. 제가 요거 강의했던 사실은 영상도 이제 있긴 있어요. 자, 보시면 지원 방안, 개인 차원, 기관 차원, 요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좀 익숙하게 생각을 해 놓으세요. 요거는 기관 차원, 개인 차원 시험 문제 맨날 나오잖아요. 자, 여기 결론이고. 자, 요거 그대로 답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키워드하고 요런 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요렇게. 자, 핵심 키워드, 답안 개요도 몇 분 작성해야 되나, 요런 거를 다시 한번 타임라인까지 좀 써서 드려봤어요. 타임라인까지. 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융통성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답 잘 쓰시는 N수생 선생님들은 참고 안 하셔도 좋겠지만은 초수생 선생님들은 도대체 시간을 이 60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요렇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타임라인을 지금 한 5분 단위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시간 그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한번 보시고 자, 여기 키워드까지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제가 뭐 잔소리를 많이 해놨네요. 그쵸? 자,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면은 높은 이제 점수를 잘 받는 답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여기 모범 답안을 보도록 하실게요. 해설을 또 써놨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해설을 했는데 이건 이론 해설, 지문 해설 다 있습니다. 자, 이론 해설을 좀 볼게요. 이론 해설. 자,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 관찰, 제안, 정서적 지원, 질문, 놀이 참여, 환경 구성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벤매넌에 지금 벤매넌의 반성적 사고 단계, 기술, 실천, 비판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교사의 전문성 발달까지. 자, 요거 이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론도 진짜 간략하게 딱 요약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고 드디어 모범 답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 서론입니다. 자, 서론은 한 서너 줄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너 줄 정도 쓰시면 되는데 제가 완전 만능틀도 만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나중에 드릴게요. 완전 만능틀 뭐냐 하면 제가 그동안 만능틀 제 수업에서 여러 번 드렸거든요. 요번에 만든 만능틀은 진짜 어떤 답안에든지 그대로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딱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제일 끝에도 제가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논하고자 한다. 여기만 요 문제의 키워드 딱딱딱 쓰면 되는 거. 서론 결론 제가 그런 만능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끝날 때쯤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써보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머릿속에 진짜로 이제 서론 결론 쓰는 연습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드렸던 여러 버전의 만능틀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최후의 보루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쓸 수 있는 만능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필요한 거를 뽑아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서론이고요. 서론은 뭐 들어가는 거죠? 서론은 이 글의 의의는 뭐 개념 정의 이런 거 조금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글의 소개는 어떤 거예요? 따라서 이 글에서는 뭐뭐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요거 쓰시면 되는데 시간 없으면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1번입니다. 다 두 가지식으로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식. 뭐뭐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면 돼요. 주 역할과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쓰시고, 첫째는 뭐다? 첫째, 관찰하기이다. 자,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둘째, 제안하기이다. 그 다음에 셋째, 정서적 지원하기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관찰하기이다. 교사는 뭐뭐 어떻게 한다. 교육적 효과는 뭐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육적 효과 같은 거 안 물어봐도 그냥 조금 써줘도 좋아요. 저거는. 근데 썼는데 틀리게 쓰는 바에는 안 쓰는 게 낫고, 그렇죠? 자, 이렇게 이건 아예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반성적 사고 3단계. 첫째 기술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적, 세 번째 비판적 반성. 요게 이제 우리 지문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쵸? 지문 사례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성적 사고가 여기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지문에는 안 나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추론해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첫째, 반성적 사고를 하래. 벤매너니 왜 해야 되지? 글쎄 나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 왜 해야 되는지 그 의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 교육적 판단력이 향상돼요.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전문성 향상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첫째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교육적 판단력이 높은 게 전문성이거든요. 연습하니까 맨날. 반성적 사고하면서 맨날 혼자 연습하니까 당연히 판단력이 향상되고 전문성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는 실천적 지식의 구성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천적 지식은 어떤 거예요? 실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실천적 지식은 어떤 거죠? 이론적 지식 대 실천적 지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론적 지식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삐아제는 어떻게 했대? 막 이렇게 이제 책 보고 막 밑줄 긋고 외우는 거. 실천적 지식은 그거를 교실에서 은정이한테 적용해 봤어요. 그러니까 삐아제가 안 가르쳐줬던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죠. 아, 애가 장난치고 놀고 있을 때는 내가 개입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잘 먹히는데 얘가 막 풀이 쳐져 있을 때는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게 더 좋네. 여아하고 남아하고 좀 차이가 있네. 이런 거는 나만 아는 거예요. 다문화 친구랑 그다음에 어제 전학 온 애랑 원래부터 작년에도 내 반이었던 애랑 다 다르네. 이런 거는 실천적 지식이거든요. 삐아제가 그런까지는 안 얘기해 줬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실천적 지식. 요거는 자, 이론적 지식과 실천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식을 내가 터득하는 게 실천적 지식이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게 사실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론적으로 전문가잖아요. 근데 서양 미국 같은 경우에는 PhD 박사학위가 있고 EDD가 있어요. PhD 박사학위는 뭐냐 하면 계속 앉아서 학문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PhD 학위죠. 제가 받은 거는. 근데 이제 서양 미국 같은 경우에 EDD는 뭐냐 하면 현장 실천적 지식이 많은 전문가. 그래서 PhD가 못 갖고 있는 걸 EDD들이 또 갖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앞으로 현장 교사가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 지식 플러스 실천적 지식 없이는 이론적 지식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교육대학원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EDD에 가까운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교육대학원이 박사과정이 잘 개설이 안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PhD, EDD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실천적 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운 점은 첫째, 교사 개입 시점 판단의 어려움. 아까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학부모 이해 부족. 그다음에 세 번째, 와, 이거는 정말 2026에 똑같이 나온 거 있죠. 이거 답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죠? 이거 제가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정리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 시험 문제를 내야 되니까 며칠 동안 기존 자료를 다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 이제 10회반 여기 잘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정리를 하고 정책 자료도 정리하고 이거 가지고 교수들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 과정에 이게 딱 나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작년에 막 뭐
적중 막 이런 것도 많이들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적중을 막 너무 바빠서 잘 못 올렸어요. 근데 작년에 적중 딱 나와서 어머 뭐 안 올려도 돼요. 아 선생님들이 작년에 이거 잘 쓰신 이유가 있었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너무 기뻤던 거죠. 자, 올해도 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지원 방안. 지원 방안 보시면 교사 개인 차원. 자, 그리고 교사 개인 차원에서 첫째, 둘째, 그다음에 교육기관 차원.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아예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 이런 답도 쓸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답안은 모범 답안은 그냥 좀 거의 외워보다시피 그럴 가치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 또 응용돼서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결론. 자, 오늘 답은요, 딱 한 페이지입니다. A4 한 페이지. 이거는 뭐 이제 논술 공부 나 진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거 사진 딱 찍어가지고 폰에 넣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읽어보세요. 그래도 가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숙제를 좀 내면은 선생님들 다음 주에 저랑 만나시기 전까지, 다음 주 실전 모의고사 전까지 요거 다 읽어보세요. 이거 43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오래 걸리네요. 자, 이게 43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안 내려오나 봐. 아, 모르겠다. 못할 것 같아요. 43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거 기출 자료 있잖아요. 기출 정리 자료. 요거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네. 뭐 그냥 읽어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한번 쭉 무르르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논술은요. 지금부터 매일매일 한 2, 30분 정도는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2, 30분을 막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되는데 요거 읽으세요. 요거를 요번 주 동안에는 매일매일 한 30분 동안 읽어본다.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논술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수업 이렇게 1교시 정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교육과정 A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